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군함도에 이어 역사 왜곡 논란이 재현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도광산 어떤 곳인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동해 쪽에 위치해 있고요.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1시간 정도 괴속선으로 가면 있는 섬인데요. 예. 에도 시대 일본의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쯤인데 그때 금이 많이 나오는 금산으로 대단히 유명한 예. 그곳이 사도 관산인데요. 그러나 특히 1939년 이후 조선 사람들이 단시 총 200명에서 1,400명 정도 연행되었고요. 예. 거기서 그때는 전쟁에 필요한 특히 글이라든가 철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조선 사람들이 간제 노동할 수밖에 없었고, 예. 네, 일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본인들은 좀 외부에 있는 체련 시설에서 비교적 편하게 일을 했고요. 그랬군요. 그러나 조선 사람들이 궤도에 들어가서 굉장히 위험한 예. 그러한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 데가 사도광산인 거죠. 예, 사도광산이 어떤 곳이냐를 먼저 짚어봤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제 동원의 역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했고 그리고 눈여겨볼 대목이요. 신청 대상을 에도 시대로 한정했다라는 대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거는 일본이 항상 사용하는 꼼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2015년에 군함도를 중심으로 그때 23군데에도 이러한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일제강점기를 빼고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의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할 때에 그 시설 자체가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데 일부의 역사만 신청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사실 현재 남아 있는 시설 자체가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근대기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예. 일본이 주장하는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그러한 시설 자체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신청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이제 갈등을 빚어온 바 있는데 계속해서 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의 모습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본의 역시 과거 역사에 대한 전당화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좀 포착되고요. 예.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집권을 했던 8년 정도 사이에 이러한 등재 움직임이 상당히 본격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극우파 쪽에 사상이 많이 갈려 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는 상당히 전당화할 수 있는 조선 사람들이나 대만 사람들에게 예. 차별은 없었다. 이러한 역사 왜곡, 전당화 그런 움직임하고 맞물려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한국하고 사이에는 강제징용 문제, 재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재판 문제도 일본의 주장이 옳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시설이 강제징용 시설이잖아요. 예.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역시 역사가 전당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네요. 군함도의 일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이 당시 했던 약속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이거부터 이행하라는 입장이고 정용 장관도 좀 유감을 표했거든요. 사도광산에 대해서도. 예, 이런 모습도 맞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일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일본은 2015년에 군함도 등을 신청해서
그때 그 한국이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일본 쪽에서 역사를 제대로 알릴 그러한 시설을 만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약속이 지금 뭐 6년 지났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일본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속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일본이 계속 이런 상태를 반지한다면 매년 경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일본 정부로서는 만신이 되는 셈인데요. 그러나 이게 그 일본이 계속 이거 경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조금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일본이 다시 사도관산에서도 되풀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전략을 잘 세워서 막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먼저 그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뉴스가 일본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뉴스에 대해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예. 그 댓글을 보면 대충 그 일본 사람들이 물론 그게 댓글만 봐서 일본 사람들의 모든 그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충 1965년에 그 간지 지원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일단 끝났다. 예. 그러니까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니냐. 막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 네. 이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6주년이 되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의 합의행을 거듭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그 당시의 합의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그 현재 기시다 총리가 여기에 많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2015년 12월 28일 바로 어제 기시다 단식 외상이 한국에 와서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함께 발표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감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는 먼저 피해자분들의 명예 그리고 존엄을 회복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동감하고 사업을 위해서 15억 엔을 연출한다. 예. 네, 그러한 모든 약속이 지켜졌을 때 이 합의는 불가역적으로 재존적인 합의가 된다. 예.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일본 쪽에서는 한국이 지켜주지 않고 있고 네. 일본은 다 지켜줬다 이러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상당히 강변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 측 입장은 본인들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해서 내용을 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나라 입장을 보니까 당시 합의 내용부터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입장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과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결 방식을 놓고도 실제적인 위안부 피해자분들하고 위농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해결 방식이 절대 아니었고요. 예. 사과라는 부분도 실제로 법적인 책임으로 인정한 사과는 아니었고 그냥 돈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돈이라는 부분에서 예. 배상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라든가 기타 일본의 대사들이 상당히 망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간접적으로 동원이 된 사람들은 아니다라든가 예.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라는 그 내용 자체를 일본 정부가 먼저 어기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으로 봤어요. 일본이 이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일본 정부 측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당장 앞서 지난 1월에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일본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또 항의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저희가 오늘 짚어본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한일 갈등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역시 이 부분은 현재까지 간제 지원 문제도 그렇고요. 예. 우리 정부가 개입하여서 오히려 잘못된 일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의 생각을 모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예. 수가 있죠. 예. 간제 지원 문제는 개인이 기업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대 기업의 문제로 극강하게 개입하지 않고 해결하는 네. 것이 맞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이것은 개인이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물론 한국 정부는 많이 뒤에서 지원해줘야 되지만 예. 오히려 피해자들을 제쳐놓고 앞으로 나가면 이게 해결책이 오히려 그릇된 방법이 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정부는 뒤에 조금 빠져서 지원은 하지만 피해자가 전면적으로 산대하고 해결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일단은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해서 좀 네, 풀어나가야 네. 할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일본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 부분인데 2023년 방류를 앞두고 지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준비하고 있나 보죠. 예. 어제 이러한 발표가 좀 났는데요. 예. 어제 근무회의를 일본 쪽에서 했고 2023년 4월에 반영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행동 계획을 많이 발표를 한 가운데 외국인들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하자 예.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반대가 심한 한국이라든가 또 홍콩, 대만 이런 데 앙케이트 조사를 하자. 근데 이상하게도 중국은 좀 빠져 있어가지고 예. 중국도 한국하고 똑같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왜 중국은 빠졌는지라든가 예. 이러한 이야기는 상세하게는 또 나오지 않았고요. 앙케이트 조사의 실제적인 문구도 어제는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1월 정도까지 다 마련할 것으로 일단 그 정도의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해저 토너를 1km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 해저 토너를 통해서 오염수를 반류하겠다. 이러한 계획도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국제사회에서도 주시하고 있고 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